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정은지입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신명나는 곳이 있죠. 꽁꽁 얼어붙은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즐거운 겨울축제 현장일 텐데요. 강원도 홍천강에선 요즘 송어 낚시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몸에 좋기로 소문난 홍천의 6년근 인삼을 먹고 자라서 맛과 영양이 더욱더 풍부하다는 홍천강 송어. 송어를 낚는 짜릿한 손맛에 한 번, 송어의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에 두 번 반하게 된다는 홍천강의 겨울축제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홍천군 홍천읍 한 송어 양식장을 찾았다. 겨울축제 시즌을 맞아 송어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이곳 송어는 다른 곳 송어보다 더 탄탄하고 뛰어난 육질을 자랑한다고. 그 비밀은 바로 송어 사료에 있었으니 과연 사료엔 어떤 비밀이? 이 사료는 저 홍천 지역에서 나는 6년근 인삼을 가지고 원액화시켜서 그 사료에 코팅을 해서 송어한테 직접 먹이는 아주 특별한 사료입니다. 우리나라 6년근 인삼의 최대 생산지 강원도 홍천. 청정 홍천의 맑은 전기바다 6년간 자란 인삼을 원액 형태로 추출해 송어 사료로 만들었다. 항생제를 쓰지 않고 1년간 꾸준히 인삼 사료를 먹고 자란 송어는 활동력이 강해 더 단단한 육질과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고. 홍천 6년근 인삼을 먹은 송어를 맛보시려면 홍천강 꽁꽁 축제로 오시면은 맛보실 수 있습니다. 드넓은 하늘 아래 홍천강에서 펼쳐지는 겨울축제 제3회 홍천강 꽁꽁축제가 문을 열었다. 꽁꽁축제장에서 싱싱한 송어 낚고 생생한 겨울 추억 낚으러 지금 떠나보자. 드넓은 홍천강이 꽁꽁한 이맘때 축제가 시작됐다. 올해는 어떤 점이 새로워졌을까?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또 건강 평가 이런 평가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축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특색이 있는 거는 이제 우리 홍천이 6년근 인삼이 유명하다 보니까 6년근 인삼을 먹인 이번에 송어를 개발해서 우리 관광객들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 꽁꽁 얼고 발도 꽁꽁 얼리는 강추위. 찬바람에 몸이 떨려와도 얼음판 위에만 서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게 된다고.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찾게 됐을까? 형님이 다 모이자 해서 좀 있으면 또 동생 또 올 거야, 양구에서. 그냥 뭐 가족끼리 다 모여서 얼굴도 보고 1년에 한 번씩 꼭 와요. 네. 와서 이제 같이 즐기고. 아니, 아이한테 물고기 잡는 거 체험을 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같이 나오면서 눈 덮인 산도 보고요. 네, 와가지고 이렇게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는 거 보니까 아이들도 신기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고기는 거의 안 잡히네요. 네. 얼음판 위에서 낚시 산매경에 빠진 사람들. 낚싯줄 쉴 새 없이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송어를 기다리는데 결과는 천차만별. 벌써 몇 마리씩 잡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송어와 지루한 눈치 싸움을 벌이며 밀당만 주고받는 이들도 있다. 야, 이분은 짜릿한 손맛 제대로 느끼셨네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한 10분 됐는데요. 지금 뭐 하니까는 금방 잡혔어요. 10분 만에 바로 잡혔어요. 아직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마리라도 잡고 싶어요. 어린 강태공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감감무소식인 송어. 어딨니 송어야, 송어야 나와라. 이야, 나왔다. 월척이다 월척. 팔딱팔딱 송어. 연어과에 속하는 송어. 민물고기 중엔 고급 어종으로 주목받는다고. 쫄깃쫄깃 식감 자랑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 송어. 어떻게 낚았을까? 요령이요? 잘 살펴보고 물고기가 물게끔 나는 팔딱팔딱한 물고기입니다 하고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 돼요. 잘 안 잡혀요. 실력이 없는 거죠. 야, 복굴복. 어복는 사람 잡는 거고. 복불복 낚시가 어렵다면 맨손 잡기 체험에 나서보자. 양어장에서 실려온 인삼 송어가 맨손 체험장 속으로 풍덩풍덩 요요히 논이는 송어떼가 손길 유혹하는데
세계 최초가 될 겁니다. 바로 인삼을 먹고 자란 송어예요. 그래서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또 인삼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맛이 어때요? 쓰죠? 그죠? 맛이 쓰죠? 그래서 송어가 맛있어. 굉장히 하이개그인데. 아버님이 나오시나요? 그렇게 맛있다는 인삼송어, 너도 나도 맨손잡기에 도전? 가슴까지 올라오는 긴 장화에 송어 봉투까지 단단히 챙겨 들고 나선 각오들이 대단하다. 내가 오늘 너를 한번 무조건 잡아먹을 거야. 인삼 먹은 송어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화이팅. 맨손잡기 체험장 주변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먼저 준비 운동으로 가볍게 몸 좀 풀어볼까나? 짜릿짜릿한 찬 물속에 손을 먼저 넣어보는데 으쩌그! 꽁꽁 축제 출발합니다. 이 순간만 기다렸다. 인삼송어야 내가 간다. 쏴쏴쏴 쉬쉬쉬 구석에 몰아서 잡았다. 예, 신난다. 그래도 송어떼가 그냥 잡히려 하랴 요리조리 잽싸게 빠져나가는 뒷공문이 바쁘게 쫓아가 잽싸게 꽉 붙잡아 올리니 이야, 월척이다 월척이야. 인삼송어와의 짜릿한 한판 승부.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인 불꽃 튀는 경쟁. 이런 사람들 사이로 인삼송어가 유유히 빠져나가는데, 하지만 제 아무리 인삼송어라도 기는 송어 위에 나는 사람 있다라나 뭐라나. 지켜보던 구경꾼들도 덩달아 신났다. 응원 열기도 후끈후끈. 힘내 우리 동생들 위해서 좀 힘내주세요. 끝까지 남아 송어와 사투를 벌이는 최후의 1인. 생각보다 요리조리 날쌔게 빠져나가는 송어떼 진땀이 흐를 지경. 하지만 내가 누구던가, 진정한 겨울남자, 의지의 한국인 아니었던가. 거기 그래 자자자자 벌려 잡았다. 끝까지 추격해 잽싸게 인삼송어 획득 성공. 미끄럽고 잡기 힘들었어요. 재밌고 많이 놀러 오세요. 딱 보고 눈으로 보고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놈만 집중하자. 한 놈만 잡아. 한 놈만. 한 가지만 하자. 한 가지에 집중하자. 하나만 하면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잡아올린 싱싱한 송어. 현장에서 바로 너릇너릇 송어 구이로 구워 사이좋게 나눠 먹기도 하고, 송송송 썰어 회로 즐겨보기도 하는데, 쫄깃쫄깃 부드러운 식감 자랑하는 송어회. 송어회에 맛깔난 고추장과 갖은 야채 넣어 섞으면 먹을수록 입맛 당기는 회무침이 된다. 추위에 얼었던 몸과 마음 사르르 녹이는 행복한 송어 만찬, 그 맛이 어떨까나? 고기가 상당히 부드럽고요. 좀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혼자 이거 5마리 잡았거든요. 총 9마리 잡았는데 얘 혼자 5마리 잡았어요. 여기 아저씨가 풀어놓은 데 가서 그냥 잡았더니 잡히고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홍천강 꽁꽁축제. 얼음판 위에 웬 토끼가 있나 싶었는데 아이들의 마음 완전히 사로잡았다. 시골의 초가집을 재현해 겨울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얼음 썰매, 눈 썰매 타며 어른들은 동심의 세계로, 아이들은 겨울 추억 만끽하는 신나는 세상. 하얀 설원을 배경으로 연인들의 사랑 역시 한층 깊어만 간다. 나라 지키는 군장병들도 모처럼 겨울 추억 만들기에 나섰는데, 춥다고 웅크릴수록 시간은 더디 가는 법. 썰매야 달려라 달려. 쉴 새 없는 즐거움 속에 축제장에서의 하루는 더 빨리 가기 마련이다. 낚시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 1시간, 2시간이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와봤더니 저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물고기 못 잡았지만 생선 송어구이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홍천강 꽁꽁축제 소담으로 오세요. 가자 홍천강으로 잡자 인삼송어. 송어의 매력에 푹 빠져 한바탕 즐기다 보면 어느새 추위는 저만큼 물러가게 된다는데, 얼음판에서 낚는 다채로운 겨울 추억. 긴 겨울 행복한 나들이 여행이 여러분을 기다린다. 깊어가는 겨울, 여러분도 홍천강에서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와우, 방학이다! 방학을 맞은 친구들, 학부모님들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시나요? 매일 집에서 투닥투닥만 한다고요? 그럼 안 되죠. 심심하고 지루한 방학은 까라! 추운 겨울에도 끄떡없는 특별한 재미와 체험이 가득한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추운 겨울방학이라고 방콕? NO! 마음 놓고 떠나 신나게 배우고 즐길 수 있다. 테마로 떠나는 겨울 실내 놀이터 지금 출발!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나무 화석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그렇다! 화석박물관이다. 화석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학습 도구인데 화석의 눈길을 고정하고 오래도록 바라다 보면 저 머나먼 옛날 지구 태초의 이야기가 들릴 것만 같다. 보기만 하지 말고 살짝 만져보기도 하면서 태초의 지구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특히나 이곳에는 화석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인 금강석을 비롯해 다양한 광물들도 함께 전시돼 흥미를 돋운다. 선생님, 이것들이 지금 다 뭐예요? 얘네들은 실제 나무가 돌로 변한 화석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가 돌로 변한 화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화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박물관에는 이런 귀화목 이외에 지구 과거에 살았던 동물, 식물들이 굳어서 전부 다 돌로 변한 화석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 모양으로 생겨 암몬조개라고도 불리는 암모나이트. 딱 보기만 해도 고생대, 중생대 시기를 떠올려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친숙한 화석이다. 게다가 세계 최대 공룡알 화석까지. 입이 쩍 벌어진다. 종이석관으로 발길을 옮기면 다양한 동굴 속 세계와 만날 수 있다. 보고 만져보고 느끼는 사이 지구 환경 학습이 저절로 된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박물관을 들여다보자.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이 부쩍, 어른들에게는 학창시절 교과서 속 지구 이야기가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대체 이거의 정체는 뭔가요? 네, 이거는 나무는 아니고 화석이라는 겁니다. 이제 속히 그 귀화목이라고도 부르고 화석이라고 하는 건데 전 세계에서 최고 큰 화석이 거기 됩니다. 네.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신기한 것들이 많나요? 네,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볼거리를 하나 새로운 걸 만들어 보려고 제주도에 그 이제 화석이라는 거 하고요, 광물석하고 또 그다음 이제 날리는 연. 색색 갖가지 모양의 이것들이 다 뭘까요? 바로 연이라네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연부터 역사 속 신비한 연이며 현대의 연까지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개성 넘치는 연들까지 주렁주렁.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하늘을 홀란다.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만의 연 직접 만들어보자. 예전 겨울이면 동네 아이들이 신문지 우려 파풀을 붙여가며 만들던 연. 새해 소망 담아 정성 들여 만들어보는데 지혜씨 무슨 소원 적었어요? 여러분, 제 연이 완성됐는데요. 제 연은 바로 2015 시집가기 연입니다.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연 날리기 시작! 따라라! 연아 훨훨 날아 우리 소망 꼭 이루게 해주렴. 온 가족이 새해 소망 담아 연을 날려보니 아이는 처음이라 신나고 어른들은 어린 시절 기억 되살리니 더 신났다. 이렇게 온 가족이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다. 애들하고 나와서 직접 이렇게 직접 체험하면서 만들어서
직접 날려보니까 애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저희한테도 이제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떤 게 좋았어요? 연 날리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애들이랑 같이 가서 하는데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하늘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소문난 실내 놀이터에 있다 해서 부지런히 찾아간 곳. 어머, 이건 곤충들 아닌가요? 아니나 다를까 이곳에선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곤충들과 그 표본 전시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어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여기는 사계절 감귤따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동물도 있고 그다음에 곤충도 있고 사람들이 직접 여기 와서 따고 그다음에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그런 제주의 생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들 보세요? 이모가 이렇게. 어머나, 얘들아, 애벌레네요. 이거는 장수풍뎅이 애벌레야.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거야. 나 지금 꼴란 중이에요. 이렇게 곤충들부터 애벌레, 그리고 수중 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체험 농원이다. 이 책에서 봤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아이들한테 체험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귤 농장에 귤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태를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엮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쪽에는 양푼이 있고요. 이쪽에는 페릿. 여기 비닐에 있는 거 먹고요. 이쪽. 리얼 야생이 살아있는 귀요미 동물 친구들. 비슷비슷하면서도 다른 동물들. 하나하나 보고 먹이도 주면서 동물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다람쥐랑 너구리랑 먹이를 줘서 즐거웠어요. 동물들한테 먹이를 주고 해서 그런 경험을 시켜주니까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부모로서 지켜보는 마음도 좋았습니다. 이 겨울의 필수 코스, 감귤 따기 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노릇노릇하고 탱탱한 감귤을 직접 따는 재미와 바로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기쁨, 알랑가 몰라? 제가 맛있는 감귤 땄어요. 직접 아이들이 귤을 만져볼 수 있다는 게 교육상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고요. 따서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고요. 요즘 감기 걸리지 않도록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딴 귤은 넉넉하게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으니 체험 만족은 2배. 다양한 곤충과 동물도 만나고 귤도 딸 수 있는 특별한 나들이.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체험해서 즐거웠고 주변에 곤충 그리고 동물들이 많아가지고 더욱더 즐거웠습니다. 농촌 생태체험 공원으로 놀러가세요. 항상 밥상에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김입니다. 지금 입김이 나올 정도로요. 이곳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이 날씨가 추워야지만이 바로 영양도, 수확도, 그리고 맛도 최고라고 해서 제가 이 무안에 찾아왔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생산하는 무안김 만들어 저와 함께 출발! 모기산, 유기산도 필요 없다. 자연 그대로의 맛, 무안 지주식 김. 청정 갯벌이 드넓게 펼쳐진 이곳은 옛부터 겨울 숭어로 유명한 무안 도리포 앞바다. 하지만 오늘은 숭어가 아닌 좀 더 특별한 명물을 만나러 왔는데 바로 친환경 지주식 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을 만나기 위해 매섭게 부는 겨울바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15분 정도 쭉 가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지주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전통 재래 방식으로 키우는 김 양식장입니다. 바다의 지주를 받고 그 기둥에 긴발을 매달아둔 채 키우는 이 지주식 양식김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받고 자라기에
김 고유의 맛과 향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는데요. 특히 이곳 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청정돼버리면서 일체 유기산, 무기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일명 자연 그대로인 친환경 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굉장히 힘들지 않으세요? 엄청 힘들어요. 춥고. 이게 그래서 예. 이 김 생산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시군요. 아니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일하시는 구역이 따로 이렇게 있으세요? 예, 있어요. 그 자기 구역이 따로 있고 이제 요거는 어촌계 면허지로 가지고요. 예. 각자 다 나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김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아버님. 굉장히 색깔도 좋은데 이게 일반 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반 김은요. 예. 김밥용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 맛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곱창이라고 해가지고요. 곱창이요? 예. 구불구불한 모양이 마치 곱창과 같다 해서 이름 붙여졌는데요. 이 곱창김은 겨울에 가장 먼저 나지만 1년에 한두 달만 볼 수 있는 귀한 김입니다. 그런데 저기 저 지주식과는 좀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는 저 양식법은 과연 어떤 걸까요? 네, 바로 부유식 양식법인데요. 하지만 일반 부유식과는 달리 김발을 바다에 띄워서 키우지 않고 지주식 양식처럼 인위적으로 김발을 물 밖으로 노출시키고 있네요. 아버님. 아니 저희가 좀 전에 채취했던 그 기둥에 박혀있던 그 채취하는 그 김하고 지금 이 김하고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 아까 쥐주먹이 박아져 있는 거는 지주식 김이라 그래서 옛날 재래식 방법 그대로를 해가지고 자연 그대로의 김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 같은 경우는 부르식이라 그래가지고 물 위에 띄워놓고 계속 물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저 건너처럼 저렇게 이제 지주식은 썰물에 저렇게 김이 발이 말라요. 근데 여기는 말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엎어가지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저렇게 썰물에 지주식은 마르는데 네네. 여기는 물이 계속 잠겨 있으니까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색깔이 정말 좋고. 지금 이 정도에서 더 이만큼 더 자라야 채취를 해요. 더 길어야 돼요? 예, 이 정도로? 길면. 근데 지금 조금 덜 자랐다는 거죠? 덜 자랐어요. 여기는 10월 달부터 김을 넣어가지고 10월 말경부터 생산을 하는데 그때에서 한 12월 중순까지 생산이 많이 되고 1월 달에는 좀 생산량이 떨어지고 한 2월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또 생산량이 많아집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바다에 출근 도장을 찍어야만 만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어민들. 드디어 모든 수확이 끝이 나고 제값을 받을 설렘과 함께 하나둘씩 선착장으로 모여듭니다. 방금 수확한 싱싱한 김들은 항구에 닿자마자 물김 상태 그대로 위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작년에 비해 김 작황이 좋아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만 같은데 여러분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막 열심히 또 이렇게 하시는데 예. 오늘 어떠셨어요? 예, 올해 김 풍년 들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은 어떻게 수확을 많이 좀 하셨어요? 예, 올해 그런데도 잘 됐어요. 그래갖고 평년장은 넘습니다. 이거 김 채취를 하면요 1년에 4번에서 5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확한 지가 지금 3벌차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채취를. 겨울철 어민들의 든든한 소득원이 돼주는 김. 드디어 긴장의 시간 위판이 시작되고 부디 제값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파이팅! 직접 김도 만나봤으니 이제 입으로 즐길 차례. 먼저 오이, 고추, 당근 등 각종 채소와 깨소금을 팍팍 넣어 만든 상큼한 김 냉국부터 새콤한 초고추장을 넣고 조물조물 비빈 일명 밥도둑 김초무칩. 바다의 향을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서로의 찬스. 노릇노릇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여기 김전도 있다고요. 여기서 잠깐! 탱탱한 바다의 우유 굴과 물김을 넣어 푹 끓인 김국까지 완성!
김국이 끓고 있으니까요. 예. 이거만 한번 드셔보세요. 예. 아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예. 추웠거든요. 빨리 좀 뜨끈한 이 예. 국물이 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이 겁나게 부드러운 거예요. 예, 드셔보세요. 김에서 나오는 그 색깔이 예, 좀 예. 붉은 듯한. 예, 예. 자 이제 맛이 어떨지. 아우 뜨거울 것 같아. 뜨거웠으니까 조심하세요. 추운 겨울 얼었던 몸을 한 번에 풀어준다는 김국. 과연 그 김국 맛은? 이게요. 김이 싸각싸각하죠. 예. 싸각싸각한 예, 김이 맛에 싸각싸각해요. 좀 짭짤한 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고소하기까지 해서 와 정말 시원해요. 김냉국이에요. 네. 이게 저기 막걸리 식초 해가지고 막걸리 식초요? 예, 막걸리 식초 집에서 담아서요. 술 드시고 드시면은 속이 확 풀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야말로 속풀이 음식인 김냉국까지. 와 정말 속이 확 풀려요. 최고네요 최고. 오. 사시사철 내내 밥상 위에 올라와도 질리지 않은 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맛도 일품이지만 영양까지 보충해주는 겨울철 최고의 건강식품. 여러분도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제철 맞은 청정 무한김으로 입맛, 건강을 한 번에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언제나 왁자지껄한 전통시장. 특히 충남 서산의 한 전통시장은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사람들의 흥겨운 콧노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라디오 진행은 물론 PD와 작가, 더불어서 기술 감독 역할까지 1인 사역을 척척 해내는 라디오 스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나는 음악으로 장터의 활력도 불어넣고 유용한 생활 정보부터 간단한 외국어 한마디까지 그야말로 알찬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서산시장 상인들의 유쾌한 라디오 방송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아이템 전쟁이 뜨거운 방송국. 특종을 잡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서산에서요? 서산 동부시장 상인들이 출동. 발빠르게 찾아간 서산 동부시장. 그런데 제 레이더망에 조금 수상한 상인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마이크로 시험 중입니다. 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상인들도 덩실덩실, 일하는 손놀림도 신바람이 나고요. 손님들의 발걸음도 가볍게 모이게 합니다. 전통시장의 활기를 더하는 서산 동부시장 라디오 스타들, 지금 만나보시죠. 상설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서산 동부시장. 익숙한 장터의 풍경은 여느 시장과 비슷한데요. 그런데 최근 이곳에 조금 낯선 광경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라디오 방송국이 들어선 거죠.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중 아니시죠? 네. 와, 진짜 부스처럼 되어 있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이 서산 동부시장 안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이에요. 실제 모양과 똑같은데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그 동부시장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이 동부시장의 상인으로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인으로서 6분이 되어 있고 한 분은 예부인으로서 해가지고서 7분이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상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재래시장의 멋을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탄생했는데요. 여기는 동부시장이라는 타이틀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국 한번 둘러볼까요? 규모는 작지만 음향시설과 송출 장비, 스피커 등 웬만한 방송 장비들이 알차게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실수도 많았어요. 나가다가 뭐 끊기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저희들이 개국한 지가 지금 거의 2달이 이제 다 돼 갑니다. 작년 11월 18일 날 개국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2달이 다 돼가는데 지금은 많이 좀 방송하는데 많은 발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2개월차 새내기 DJ들에게 틈틈이 교육을 받는데요. 오늘은 방송 원고 작성과 진행 교육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상인 DJ들의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그럼 그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뽐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해서 한 분씩 녹음을 해서 제가 피드백을 한 분 한 분씩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 노래는 자꾸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때 생각에 잠시 흐뭇해질 때가 있거든요. 동부시장에서도 여러분에게 10년, 20년 오래오래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만 부드럽게 처리를 하시면 훨씬 좀 따뜻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일단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내용이 저도 살짝 들어봤는데 저도 좀 배워야겠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멘트를 해보면서 녹음을 해서 이제 피드백을 제가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문인답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 힌트를 드렸어요. 개국하고 지금 2달 동안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게 도움이 좀 되나요? 어때요? 예전은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그냥 막 되게 더듬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말을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교육에 있어서 필요할까요? 근데 곧 있으면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할 텐데 정말로 그때 옷 입는 거나 그런 코디 부분에 제가 옷을 잘 못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의상을 충분하게 고민하고 입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럼요. 아이고, 굉장히 진짜 신경 썼습니다.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교육 받아야겠는데요? 생방송 시간이 다가오자 라디오 부스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DJ들의 손놀림은 더욱 분주해지고요. 밑줄 쫙 그어가며 방송 원고도 챙겨봅니다. 가벼운 이풀기로 긴장도 덜어보고요. 이렇게 방송 진행부터 기획, 원고까지 모두 상인 DJ의 손을 거칩니다. 원고 제작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이제 방송 맡은 사람들끼리 각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해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만나서 서로 이제 이거는 좀 넣고 이거는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대본 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늘 방송은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주시나요? 오늘 방송은 이제 그 상인분들이 좀 이제 활기도 들어가고 생기 있는 전통 시장을 더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이런 음악을 좀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드디어 오전 11시 큐사인과 함께 시그널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보이는 라디오 여기는 동부시장. 오늘도 동부시장을 찾아주신 멋진 고객님과 늘 한결같이 저희 시장을 빛내주시는 모든 상인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시켜드릴 찬이와 제니 인사드립니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상인 DJ의 정감 있는 목소리와 흥겨운 음악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집니다. 라디오 부스 안동 시장 곳곳에서도 흥겨운 분위기가 넘쳐나는데요. 너무 좋고요. 다른 데 가서는 듣지 못하던 그런 음악을 들으니까 색다른 면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산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동부시장에 처음에 왔을 때 이날 저도 깜짝 게스트로 참여했어요. 딱 여기 도착했을 때 깔끔하다. 깔끔하다. 네, 그러니까 시장 하면 아무래도 전통 재래시장은 좀 지저분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요즘엔 많이 정돈된 느낌이긴 한데 여기는 정말 딱 들어와서 깨끗하네, 깔끔하네. 오늘 유독 제가 네. 옆에 서 있어서 그런가요? 네. 이렇게 불편해하셨죠? 그러신 것 같아요.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주 즐겁게 방송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양념 좀 잘 쳤었죠? 이렇게. 너무 잘하셨어요. 최고. 방송을 잘 마치고 상인 DJ들이 시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방송 잘했잖아요. 네. 근데 또 다 같이 어딜 가시는 거예요? 식사라도?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면 이제 노래 어떻게 들었나 한번 확인도 하고요. 설문지 조사를 하면서 신청곡도 받아요. 더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며 청취자들의 의견을 듣는 일까지. 서산 동부시장 상인 DJ들의 노력과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물론 시장분들도 칭찬과 응원으로 힘을 보태주셨어요. 조용했던 동네가 이렇게 음악도 틀어주고 그러니까 뭐라려나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서산이 시골이잖아요. 근데 조금 업그레이드된 느낌. 자기 시간 쪼개고 가게 비워놓고 가서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늦은 오후, 이번엔 상인 DJ 조길보 씨의 옷가게를 찾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가게 안에 울려 퍼지는 라디오 소리가 귀를 사로잡는데요. 33년 되는 날인데요.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죠? 30자가 들어가기 전에 대전 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를 듣고 계셨어요. 네, 바쁘다. 이렇게 틈날 때마다 정규 라디오 방송을 꼼꼼히 챙겨 듣고 또 기록하면서 공부하셨습니다. 앞으로 글쎄 지금까지도 이제는 걸음마 시작이잖아요. 저희가 좀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시면 이제 나름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되겠죠? 조금씩. 라디오 방송과 함께 문화시장으로 거듭난 서산 동부시장. 잘 만나는 이웃들의 이야기와 흥겨운 음악이 더해져 시장 상인들도 찾아오는 시민들도 즐겁기만 합니다. 서산 동부시장에서 펼쳐지는 유쾌한 장터 이야기,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곶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기분 좋은 달콤함으로 온 가족 건강까지 야무지게 챙겨주는 천연 비타민. 시간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이 겨울 최고의 전통 주전부리 상주 곶감. 상주 곶감 축제의 주황빛 향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매서운 추위도 잊게 할 만큼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곳이 있었으니 우리나라 곶감 생산량 60%를 자랑하는 최고의 곶감 생산지 경북 상주입니다. 올겨울에도 어김없이 열린 상주 곶감 축제 현장을 찾았는데요. 우리 상주가 전국적으로 곶감이 유명한 고장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상주의 곶감 명성을 더욱더 높이고 그리고 오셔서 맛도 많이 보시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사가시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특히 우리 곶감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입니다. 자타공인 최고로 손꼽히는 상주 곶감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자리가 바로 상주 곶감 축제. 그 진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상주 곶감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상주 곶감 보기에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먹어보니 너무 맛있고 달콤하고 쫀득쫀득하고요. 싱싱하고요. 자꾸자꾸 먹고 싶고. 곶감 축제에 처음 와봤는데요.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먹어보고 사니까 믿음도 가고 가격도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곧 설도 다가오니까 선물 드리면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다 잘 먹을 것 같아서 좋아요. 우리나라 전통 건조과실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상주 곶감. 그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앞다퉈 찾고 있다는 말씀. 자, 곶감하면 상주입니다. 상주 곶감 최고! 곶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가 사과의 20배 이상 들어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곶감에는 그 하얀 성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당분입니다. 먹으면 상당히 좋고요. 피부에 좋고, 그 다음에 노화 방지에 좋고, 정력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곶감에는 탄닌 성분이 있는데 그 탄닌 성분은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상주 곶감 최고! 파이팅! 겉은 쫀득하고 속살은 연하고 부드러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데요. 한 번 먹으면 절대 멈출 수 없는 마성의 상주 곶감. 어른부터 아이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우는 아이 달래고 호랑이도 덜덜 떨게 만든 상주 곶감의 명성 제대로 듣고 찾아왔습니다. 상주 곶감 맛보니까요.
향기롭고 쫀득쫀득한 게 정말 이 단맛이 입안에 꽉 차는데 비타민 C도 많고 A도 많고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 아닙니까? 자, 이 상주 곶감 많이 드시고 올겨울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파이팅! 상주 곶감 파이팅! 전국 최초 곶감 특구로 지정된 상주 외남 마을에는 750년의 역사를 가진 하늘 아래 첫 감나무가 위풍당당하게 마을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감나무에서 수확한 감으로 만든 곶감을 1468년 조선 예종에게 올렸다는 기록과 같이 상주 곶감의 전통도 함께 해왔습니다. 좋은 곶감은 맛있는 감에서 시작되는 법. 상주에선 크고 둥글넓적한 둥시감으로 곶감을 만드는데요. 철저한 관리 속에서 빛과 바람을 벗삼아 2달간 자연 건조를 거치면 명품 중의 명품 상주 곶감 탄생이요. 상주 지역은 서고도 지역으로 해서 사질 토양을 갖춰가지고 감나무 자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옛날 조상님들께서 그대로 물려주신 그대로 자연 건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 맛이 그전 옛날 그대로 그 맛으로 내고 있습니다. 곶감 생산 시기가 되면 집집마다 포장 준비로 눈꽃을 새 없이 바빠지는데요. 최근엔 상주 곶감의 유명세가 저 멀리 해외 시장으로까지 전해져 해외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이 시작이 되면은 우리 전 시민이 전부 함께해서 계절적으로 한 달 동안에 시민의 정성이 함께 모아지는 일손이 많이 드는 곶감이기 때문에 저희 상주의 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제일 최고의 뿐만 아니라 축제장 한켠엔 곶감의 종류부터 변천사까지 유익한 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시장이 마련됐는데요. 감이 화폭 속으로 풍덩 빠져버린 듯한 생생한 그림도 감상하며 교양도 쌓을 수 있답니다. 곶감을 색다르게 즐겨보고 싶다면 과일과 진한 초콜릿 퐁듀의 이색적인 만남, 곶감 초콜릿. 그 맛은 어떤가요? 상주에 와서 상주 곶감 초콜릿을 먹어봤는데요. 그 곶감의 그 산뜻한 달콤함이랑 초콜릿의 진한 달콤함이 아주 잘 어울려져가지고 아주 새로운 맛있는 초콜릿을 오늘 맛본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스위스에서는 그 치즈를 초콜릿에 찍어서 퐁듀를 해먹는데 곶감으로 찍어보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고요. 행사도 재밌었고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상주 곶감 축제 최고예요. 부드러운 맛을 한 번, 달콤한 향에 2번 취하는 곶감 막걸리도 등장. 잠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랴 그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곶감 막걸리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지상낙왕. 곶감이 이제 숙취에도 좋기 때문에 이제 막걸리 술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은 이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곶감 자체가 달기 때문에 많이 드실 수가 있죠.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곶감 막걸리의 매력, 술술 들어가는 깔끔한 목넘김에 쌓였던 피로가 싹 달아납니다. 상주 한우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그거 먹은 다음에 막걸리를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근데 막걸리가 곶감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살짝 부드럽고 달콤해서 너무 맛있네요. 짱이에요. 그 시각 축제장에서 빠지면 섭섭한 각종 체험거리가 진행 중. 입 주변 가까이 곶감씨를 붙이는 경기부터 긴장감 100배, 신중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누가 곶감을 더 높이 쌓는지 한판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보는 사람들. 네, 오늘 상주 곶감 축제에 와서 게임도 하고 많이 먹고 또 게임에서 선물도 받고 너무 즐겁습니다. 풍부한 자연 환경과 정성스러운 농민의 손길이 만들어낸 겨울철 최고의 천연 비타민 상주 곶감. 곶감의 추억과 사랑을 가득 담아 고마운 이들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입안 가득 달콤한 행복. 올겨울도 역시 상주 곶감이 최고야.
경쾌한 음악에 맞춰 절도 있는 동작을 선보이는 이들이 누군지 궁금하신가요? 설마 새로 나온 걸그룹은 아닌 것 같은데? 얼핏 보기에도 결코 쉽지 않은 동작들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는데요. 화려한 율동으로 시선 사로잡으며 보는 이들까지 들썩이게 만드는 매력. 앳된 얼굴과는 반대로 거침없는 동작도 서슴지 않는 그들. 내일을 향해 도약하는 매력 만점 17살 꽃청춘 소녀들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꿈이 자라고 있는 이곳은 강릉 문성고등학교.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물체의 열을 계속 빼었으면 온도가 자꾸 어떻게 되지? 내려갑니다. 과학 시간. 계속 내려가다 오늘은 보면 극저온에 대한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자, 이거를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따분하고 어려운 과학 수업이 아니라 실험까지 곁들여 아이들이 무척 흥미로워하는데요. 자, 이거 한번 빼봐. 액체 질소가 물체의 수분을 빼앗아 단숨에 얼리는 과정이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 요즘 수업은 정말 재밌네요. 아이들 눈빛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초반이 된 사람들도 이렇게 그러는 사람 있어요. 자,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 여기 내용을 증명하는 또 다른 반에서는 내용을 알게 수학 되면 수업이 한창인데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제껏 그 수열 단원에서 배웠던 공식들이 어떻게 증명되는지에 관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값이 역시 수학은 공식이 기본이죠. 2학년 올라가기 전 막바지 수업.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넣어주면 됩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필기하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아이들. 평소엔 아이들과 허물없이 지내고 수업엔 더없이 열정적이라 학교에서 꽤나 인기 있는 선생님인데요.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 시간, 주인공이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랑하는 건 다름 아닌 알통. 이거 찍어요. 이거 찍어요. 아니, 한창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여고생들 팔에 알통이 웬 말이죠? 좀 힘을 안 줘도 보여요. 힘을 안 줘도 이제 보여? 네. 호리호리한 몸에 어울리지 않는 알통을 갖게 된 사연, 바로 스턴트 치어리딩 때문인데요. 18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스턴트 치어리딩은 체조 기술을 바탕으로 텀블링, 인간 피라미드, 점프 등 화려한 동작을 선보이는 치어리딩의 한 종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무척 많죠. 이제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던져주면서 넘기는 거 그거 할 텐데, 자, 주의사항 얘기해 줄게. 주의사항. 자, 먼저 여기 반드시 여기 매트 위에 착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는 5에 6에 쳐주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플라이어는 플라이어 손 들어봐. 플라이어. 자, 업. 인간 탑을 쌓는 짜릿한 묘미와 함께 협동심과 배려심까지 기를 수 있다는 스턴트 치어리딩. 자, 레디, 원, 투, 자, 던져. 오케이. 아이고, 괜찮아? 맡고 있는 파트는 각자 다르지만 기본 중의 기본은 협력. 친구를 믿고 의지하며 호흡을 맞춰야 무사히 동작을 성공할 수 있는데요. 오케이, 잘했어. 아까 보신 동작처럼 옆에 있는 친구들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올리게 되는 거고요. 자, 베이스는 아무래도 힘이 좋아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시선은 반드시 어디 플라이어를 향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친구가 플라이어거든요. 플라이어는 위에서 이제 공연을 보여주는 친구로서 아무래도 몸이 가볍고, 그 다음에 자기 몸 컨트롤이 잘 되면서 체조가 굉장히 잘 되는 친구로 이제 플라이어를 하게 돼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숨겨진 어떤 비법이 있겠죠. 반드시 시선은 아래가 아니고 앞에 있는 하나의 점을 찍어가지고 그쪽을 봐야 되고요. 절대 두려움이 많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친구는 스팟입니다. 스팟은요, 이 두 베이스 친구들의 무게, 양분화 무게를 컨트롤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구령을 맞춰주면서 플라이어의 머리와 등을 보호하는 친구입니다. 플라이어가 섰을 때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게 유일한 것이 스팟이기 때문에, 스팟은 이 플라이어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까지도 모든 걸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스팟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어디 공연을 갔을 때 가장 빛을 보이지 않는 친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술을 성공하는 면에서는 스팟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겠죠. 자, 5, 6, 7,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아이들 스스로 만들었다는 동아리. 선생님도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 서울에 올라가 기술을 배워왔다고 하네요.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자, 떨어질 때 떨어지고 나서 같이 받아줘야 돼. 뒤로 조금만 더 가줘. 오케이. 힘들고 어려운 연습도 즐겁게 똘똘 뭉쳐 열심히 하지만 사실 고충만큼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아이들이 스턴트 치어리딩 팀을 만든 건 불과 3개월 전. 석 달이란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지난해 11월에 열린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전국 2위의 성적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강원도 유일의 여고생 스턴트 치어리딩 팀이란 자부심 가질만 하죠. 얼마 전 아이들이 모여있다는 곳으로 가봤는데요. 아니 이게 웬일이죠? 꽃단장이 한창입니다. 안 그래도 예쁠 나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전문가의 손까지 빌리는 걸 봐선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건 분명한데요. 멋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치어리딩 하는 거 생각하면 좀 신기해요. 화장한 얼굴이 마음에 쏙 들었는지 인증샷까지 남기는데요. 아이고 예뻐요 예뻐.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삼척. 이곳에서 열리는 치어리딩 클럽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도내 초중고교 치어리딩 동아리가 모두 모여 즐기는 축제 한마당입니다. 예전엔 그저 운동선수들의 응원으로만 알고 있던 치어리딩이 최근 들어선 한 해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인기 동아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쾌한 음악 소리에 맞춰 하나가 된 듯 동작을 맞추는 아이들. 활동량이 적은 요즘 아이들에겐 신체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나이는 어리지만 어려운 동작도 서슴지 않는데요. 초등부 전국 1위의 실력답게 앙증맞으면서도 멋진 솜씨를 당당히 뽐냅니다. 떨려요. 아직도 떨려? 네. 끝났는데? 네. 끝나기 전에는 어땠어? 더 떨렸어요. 더 떨렸고 지금은 끝나고 나니까?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 틀렸어요, 많이. 아, 많이 틀렸어? 네. 연습 친구들이랑 같이 다 같이 연습하니까 이렇게 공연해서 보람도 있고 정말 즐겁고 끝나고 모든 관객들이 박수도 쳐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렁찬 구호와 함께 고등부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저 높이 비상하는 모습 역시 남학생들이라 힘부터 다른데요. 팀워크를 발휘하며 분위기를 압도하는 동해 부평고등학교. 여고부에 문성고등학교가 있다면 남고부의 자랑은 부평고등학교. 그런데 지켜보던 문성고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 묘하네요. 살짝 긴장한 것도 같고 초조한 듯도 보이는데요. 라이벌이라 그럴까요? 많이 떨려요.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어때?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아이들이 무대로 나갑니다. 밝고 명랑한 에너지를 담아 고난도 동작도 여유 있게 선보이는데요. 실력은 연습으로 증명되는 법. 익숙해질 때까지 매일같이 연습 또 연습하며 지내온 3개월이었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고 친구를 받쳐주고 먹을 걸 참아가며 동고동락한 아이들. 내려올 때도 한마음으로 전국 2위의 명성 그대로 당찬 여고생 스턴트 치어리딩 팀 문성고 인텐스. 그들에겐 아주 근사한 꿈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에요. 경찰? 네. 경찰 돼서도 치어리딩 할 것 같아. 해야죠. 친구들 만나서. 저희 팀 친구들이 졸업 때까지 안 다치고 같이 공연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전국에서 2등 했는데 내년에는 신입생 친구들이랑 더 많이 연습해서 전국에 1등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경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부부를 만나볼 텐데요.
술로 인연을 맺어서 술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라고나 할까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애주가들도 이분들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일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맥주에 매료되어 나란히 브루마스터의 길을 걷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나 한 잔, 두 잔 나눠 마시던 맥주에 빠져 나란히 독일 유학을 다녀온 후 대한민국 최고의 맥주 제조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애주가 부부. 장일범, 이현정 부부의 맥주 사랑 이야기 함께 하시죠. 오늘의 주인공, 애주가 부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한 맥주 공장. 안녕하세요. 브루마스터 장일범, 이현정 부부 반갑습니다. 부부 브루마스터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혹시 두 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잘 찾아왔군요. 근데요, 브루마스터가 뭔가요? 브루마스터라고 하면 독일에서는 이제 맥주에 관한 전문가, 네.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그 분야의 뭐 기능장 정도 되시는 분을 이제 브루마스터, 네네네.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맥주를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을 이제 통상적으로 브루마스터라고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맥주 주조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브루마스터. 그렇다면 전문가가 만드는 맥주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일명 몰트비어. 맥주 중에 최고를 자부한다는 몰트리거 주조 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맥주를 만드는 데는 메가와 효모, 홉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메가가 중요하다는데요. 보리를 3일 이상 발화시켜 만든 메가를 제분 과정을 거쳐 여과를 한 후 맥즙을 만들어내는 거죠. 맥주가 나온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상태는 저희가 그냥 맥즙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효모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밥을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 일단 홉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재료를 넣고요. 네. 이제 그걸 냉각해서 나중에 이제 효모를 이제 접종해주고 나중에 이제 발효를 하게 되면 이제 맥주가 되는 거예요. 맥주 맛을 좌우한다는 맥즙.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약간 달달하면서 식혜맛 나는 것 같아요. 술 맛은 전혀 안 나요. 왜 아니겠어요. 완성된 맥즙에 홉을 첨가한 후 냉각 과정을 거쳐 효모를 넣고 발효를 해야 비로소 술맛이 나죠. 물론 이렇게 완성된 맥주도 소비자들에게 전해질 때까지는 여러 번의 품질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아내가 하는 일입니다. 술이니까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맥주는 거품이 또 중요하거든요. 거품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도 실험하고 그냥 탄산이 얼마나 있는지 뭐 산소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것도 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빚은 술을 아내가 실험하고 연구해서 완성하고 부부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맥주. 왠지 더 달콤한 맛이 날 것만 같은데요. 남편분이랑 한 직장에서 일하시잖아요. 네. 뭐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불편한 거야? 네, 원래는 그 학교에서 만나서 그냥 오빠 오빠 하면서 네. 반말 썼었는데 회사에서는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여기서는 일범 씨 뭐 하셨어요? 이렇게 존댓말 쓰는 게 처음에 좀 힘들었었어요. 존칭이요? 네. 불편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참 재미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네. 아침에서 저녁 끝까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쉬는 시간에 뭐 저희가 집에서 쉬던가 이렇게 하면은 할 얘기가 일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있으면 솔직히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안쓰러울 때도 많은데요. 그래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메가포드 이렇게 들고 막 다닐 때요. 오호라, 이 모습에 홀딱 반하신 거군요. 아무나 못 들거든요. 풋풋한 시절 술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연을 맺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란히 나아가는 부부.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자 조력자입니다. 좀 철없는 동생 같았어요. 그냥 조심성 없고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그때가 2002년이었거든요. 월드컵 때문에 다들 뭐 골 한 번 넣으면 서로 옆 사람 부둥켜 안고 그러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싹 트면서 12월 말에 뭐 송년회 하다가 하게 됐습니다. 사람 좋고 술 좋아하는 부창부수. 하지만 이러한 부부도 하루에 한 차례씩은 예리하고 냉철해질 때가 있다는데요.
지금 대낮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회사에서 막 일하다가 뭐 맥주 따라 마시고 그래도 되나 봐요? 그런 게 아니고요. 매일 오후 2시에 저희가 관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시일이 지나서 한 달 이렇게 된 제품도 이상이 없는지 지금 관능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맥주 관능 시험. 여러 연구가들과 함께 맥주의 맛과 품질 그리고 신선도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마셔봐서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터득이 되는 거고요. 타 제품과 이제 비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같은 제품이더라도 약간의 차이점, 그 차이점을 발견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부부가 있으면요. 이렇게 일하다가 막 깨소금 냄새 나고 알콩달콩하고 자기들끼리 신호 보내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친구분들은 그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 업무 쪽에 지금 카메라 진행을 하다 보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자기 뭐 프로 정신처럼 아, 그래요? 그런 부분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저는 혼자 있어 심심해서 그냥 밖에 바람 쐬러 나왔는데 두 분이 이제 퇴근하시고 소주 한잔하고 되게 다정스럽게 들어오는 거 보고 좀 별로다. 별로다, 부럽다 이런 거. 예,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불러일으킨다는 부부의 퇴근 후 모습. 과연 알콩달콩 깨소금 냄새가 진동할까요? 일단 주방에서 풍겨오는 냄새만큼은 고소한데요. 아니 근데 보통 여자분들이 이제 주방을 이렇게 음식하고요. 남편은 설거지 도와주지 않나요? 되게 익숙해 보이시는데요? 저는 뭘 만드는 걸 좋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요리를 하고 저 와이프는 설거지를 해요. 맛있어요. 네, 김치도 잘 담그고요. 이번에 김장도 직접 다 했고요. 손맛 좋은 남편이 해주는 요리 기대되는데요. 근데 어째 요리하는 중간중간 맥주잔을 손에서 떼놓지 못하네요. 그렇게 마시다가 취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는 요리할 때 마시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리할 때 맥주 한 잔씩 하고 하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메뉴도 역시 술안주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후에 맛있는 요리를 곁들여 즐기는 술 한잔의 여유. 이게 바로 사름잼이죠. 좀 취하다 보면은 주사는 계속 마시자고 하는 게 주사예요. 예전에는 뭐 노래방 가서 이 큰 덩치에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적도 있고요. 뭐 주사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힘들어서 그런지 그냥 잡니다. 비록 주사는 없지만 수년간 술을 마시며 남겨놓은 건 있답니다. 대한민국 둘째가라면 서러울 애주가 부부. 수백여 점에 이르는 컵받침대와 맥주컵, 병따개를 비롯해 술과 관련된 갖가지 소품들을 수집해왔는데요. 이렇듯 함께 술을 나눠 마시며 쌓은 수많은 추억만큼 앞으로도 부부는 더욱 많은 걸 함께 이룩해 나갈 계획이랍니다. 술집에서 맥주 주세요 하면은 제가 만든 맥주를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갖다 주는 게 그게 꿈입니다. 제가 이제 주 하는 업무 자체가 그 레시피 개발이고요. 계속해서 정말 맛있는 맥주 개발하는 게 제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같은 곳을 나란히 바라보는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부가 좋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맥주를 만들겠다는 부부 브루마스터의 야무진 꿈, 그 꿈을 응원합니다. 햇빛을 쐬야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 하지만 일조량이 적고 또 야외 활동도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하기가 쉬운데요. 때문에 겨울철엔 연어나 고등어 등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나 달걀, 버섯, 우유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하루에 한 번 10분이라도 햇볕을 쐬면서 산책하는 게 몸에 긴장된 근육도 풀어주고 또 부족한 비타민 D를 채우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춥다고 너무 집안에만 있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가벼운 산책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